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었죠. 원래는 7월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장윤비 변호사님.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소위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이걸로 지금 맞불 작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그런 의혹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당론으로 채택을 한 부분이 있지만 속도 조절에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이 함부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탄핵에 시동을 건다? 저는 오히려 여당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게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 동의청원이란 제도 하에서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 예전에 국민신문고가 있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했다라고 하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청원이기 때문에 실명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이 명단이 다 관련 소위에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의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에는 2중, 3중으로 사실상 기술적으로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중한 상황을 민주당이 어떻게 국회 안에서 녹여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수순이다. 그렇게 보는 건 오히려 여당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어제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거리로 나서서 최상병 특검법을 제2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범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자신이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물론 이 행사를 야권에서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거기에 참석한 것이고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은 분명하게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정부가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걸 밝힐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다는 게 이 논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특검 이후에 어떤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위법적인 요소도 있지만 무서운 것이 파면에 이를,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 국민적인 여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직은 국민 여론이 탄핵에까지 이르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고 밝혀내야 되겠지만 아직 탄핵을 저희가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며 조국 혁신당은 또 저희와 같은 야당이면서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야당은 이번 달 19일과 26일에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죠. 법사위가 통과됐습니다. 그저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법사위원과 대통령실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민원인입니까? 테러리스트예요? 공무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정당한 송달원구에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 합법적이지 않은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바로 정무비서관이 지금 그 현장에서 현행범입니다.
김전무 대변인. 네. 저 상황이 그러니까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탄핵 입법 청문회를 한다, 청문회를 한다는 이 자체, 이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그 이유도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 뭔가 불통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미지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위해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해병대와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 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있습니다. 2가지 부분은 지금 수사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외교나 대북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은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고 하면서 이거를 내세웠던 사람이 정과 오범에, 그리고 이게 국법법 위반했던 분 아닙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무엇보다도 정치적이고 공략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소위 말해서 다음에 정권을 되찾고 싶은 일당 입장에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탄핵 소추안을 국회 절차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거는 역풍을 맞기 때문에 하기 싫고 자락만 계속 깔면서 대통령과 어떤 국정을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사니즘 그런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본인이 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에서 언급하셨던 그 청원법에 대한 해석이 여야가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저 말씀드리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동의 수가 5만 명을 넘어서 법사위 회부가 됐는데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반대 청문회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 원하는 것만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다 심사해야 될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여당과 대통령실에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청원이 133만이 넘었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133만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반영해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니 마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내니까 야당으로서는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번에 청문회 계획서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안으로 모셔서 그냥 정중하게 받고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갔는데 그걸 막아선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통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지 저는 좀 답답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검사 탄핵을 하자고 했다가 대통령 탄핵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검사 탄핵 얘기하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북 송금 관련해서 박모 검사에 관련해서 탄핵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게 사실상 탄핵이 됐거든요.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 있던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것까지 굉장히 개인적이고 탄핵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거 하다가 문제가 있었고요.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진 사퇴 수용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인다는 거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장 소장님,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잖아요. 청문회 열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제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동의 입법 청원이라는 국민이 지금까지는 국회의원과 정부만 법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었지만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5만 명의 국민이 입법을 위해서 이걸 좀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국회가 수용하도록 한 좋은 제도가 국민 동의 청원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청원입니다만 지금 국회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엄벌을 해달라라는 국민동의 청원도 5만 명 넘은 사람이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시청역 그 역주행 사건처럼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낸 사람이 입증하지 말고 제조사가 이것이 급발진인지 아닌지 좀 책임을 규명해달라. 이거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도 8만 명 넘게 지금 동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국민의 삶을 위한 청원입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회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청문회도 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삶과 관련된 것도 함께 논의하면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 지나치게 닥치고 탄핵, 닥치고 특검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보는 국민들 얼마나 복장 터지겠습니까? 저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영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었고요. 여기서는 김기웅 전 부대변인과 강성필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